가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머리를 감다 말고 내가 샴푸를 했던가, 세수는 했던가, 순간 멍해지면서 스스로 깜짝 놀랄 때요. 그런 적 있으시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나도 혹시 하는 걱정이 슬그머니 올라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60명 넘는 분이 새롭게 기억력 저하 판정을 받고 있어요.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단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멀쩡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지 하거나 핸드폰을 손에 들고 내 폰 어디 있지 하고 찾을 때 그 당황스러운 순간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일이 쌓이면 누구나 불안해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그 순간의 두려움은 정말 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치매는 하룻밤 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 100점이던 뇌 기능이 10년, 20년에 걸쳐 천천히 변하는 과정일 뿐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대요.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작은 실천이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더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놓치면 지금의 단순한 건망증이 10년 뒤 진짜 치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예방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시작된 신호를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약속 시간을 자주 까먹거나 방금 전 대화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은 경험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댓글에 내 기억력 지키기라고 짧게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정보가 돌고 돌아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게 진짜 예방이에요. 자, 그럼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인지 저하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예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박사님, 어제 밥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직 치매가 아니에요. 단지 뇌가 조금 지쳐있다는 신호일 뿐이죠.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기억력 저하는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신호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거나, 방금 전 전화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70세 이명자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대체했다는 점 이해해주세요. 이명자님은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만 챙기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안 켠 채 외출하셨대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이명자님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됐죠.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어요. 가스 불 껐나, 문 잠갔나,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셨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안감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 마음 저는 정말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를 겪으셨거든요. 이명자님이 제게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나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명자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했어요. 매일 30분 걷기, 하루 한 번 손글씨 쓰기, 주 3회 친구들과 산책 모임, 이 세 가지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박사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이명자님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박사님, 머리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며칠 전 일도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지난주에 친구랑 뭘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까지 다 기억하신대요. 6개월 후 이명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다시 살 것 같아요. 이제 외출할 때 불안하지 않아요. 가습을 껐는지 확인하고 나오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약속하세요. 여러분도 이명자님처럼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6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집중해주시면 더 좋아요. 고혈압이 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돼서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와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한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대요. 정말 큰 차이죠? 73세 이정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역시 가명이에요. 이정수님은 혈압약을 먹기 싫어하셨어요. 약에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결국 아들 이름도 헷갈리게 되셨어요. 그제야 겁이 나서 제게 오셨죠. 저는 이정수님께 혈압약 복용과 함께 매일 산책을 권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하셨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이 점점 돌아오고 표정도 밝아지셨거든요. 지금은 손주들과 화투도 치시고 예전처럼 생활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습관 가지고 계세요? 염분을 줄이고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압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급격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요즘 혈압 재는 습관 꾸준히 지키고 계신가요? 혈당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저하가 빨라지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기억력 점수가 낮았대요. 여러분의 혈당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혈당 검사 받은 게 언제세요? 68세 박영자님 이야기예요. 박영자님은 단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커피에도 설탕 2스푼, 후식으로 과자나 떡을 꼭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멍해지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게 되셨대요. 저는 박영자님께 식단을 채소랑 생선 위주로 바꿔보자고 권했어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과일은 하루 한 컵만, 단 음료는 끊기로 했죠. 4개월 후 당 수치가 떨어지면서 머리도 맑아지셨대요. 혹시 오늘 드신 식사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식하는 건 오히려 뇌에 해로워요. 적당히 먹되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운동은 뇌의 혈류를 늘리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도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주 150분의 걷기가 치매 예방률을 38%나 높인다고 해요. 하루로 치면 딱 30분이에요. 할 수 있죠? 70세 김철수님은 은퇴 후 집에만 계셨어요.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였대요. 그러다 보니 몸도 약해지고 머리도 굳어지셨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제게 데려오셨어요. 저는 김철수님께 매일 30분 걷기를 권했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어하셨지만 조금씩 늘려가셨죠. 6개월 후 김철수님은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됐어요. 지금은 매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걷기 모임도 하세요. 오늘 하루 몸을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수중 운동으로 대체해도 좋아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니까요. 가까운 수영장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기억력 저하를 유발해요. 수면 6시간 이하인 노인은 치매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요즘 숙면하고 계세요? 62세 박정희님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새벽에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못 주무시고요. 결국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낮에 멍한 시간이 늘어났대요. 저는 박정희님께 수면제를 서서히 줄이고 일정한 취침 습관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밤 10시 이후엔 핸드폰 안 보기, 저녁 산책 30분 하기,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2개월 후 박정희님은 자연스럽게 잠드는 법을 다시 찾으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에요. 수면제 남용은 오히려 기억력 저하를 일으켜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해요. 밤 10시 이후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 유지도 뇌 건강에 꼭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의 신경 연결이 약해져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에 따르면 사회활동을 지속한 노인은 치매 발생률이 25%나 낮았대요. 오늘 하루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80세 한지현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니 외로움이 컸죠. 그러다 보니 말수도 줄고 집에만 계시게 됐어요. 제가 한지현님께 텃밭 동호회를 추천해드렸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한번 나가보니 생각보다 즐거우셨대요. 비슷한 나이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채소 키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매주 2번씩 나가시는 게 가장 큰 낙이래요. 대면 만남이 어렵다면 영상통화라도 자주 하세요.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뇌 자극에 훨씬 좋거든요. 주 2회 이상은 꼭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두뇌 자극 활동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뇌세포 연결을 강화해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악기 연주나 독서, 퍼즐 같은 활동이 치매 발병을 평균 7년이나 늦췄대요. 정말 놀랍죠? 65세 정미라님은 손주들이 다 크고 나니 할 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동네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아이들 책 읽어주고 숙제 봐주고 그러면서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으셨죠. 지금은 삶의 활력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필사, 악기, 그림, 글쓰기 뭐든 좋아요. 도전적인 취미를 하나 시작해보세요. 너무 어려운 건 오히려 스트레스니까 지속 가능한 수준이 중요해요. 최근에 배우거나 도전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6가지 기본만 지켜도 치매는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혈압 관리, 당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 두뇌 자극 활동.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생활 속 실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정서적 안정.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요. 모든 습관이 함께 작동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죠. 아침 햇살 보기, 하루 만보 걷기, 하루 한 번 감사일기 쓰기,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 열고 햇살 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히 아침 햇살은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는 머리도 맑아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커튼 치고 어둠침침한 방에서 일어나시진 않으세요? 그럼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커튼부터 활짝 열어보세요. 술과 담배는 뇌를 직접 손상시켜요. 특히 음주는 뇌의 전두엽을 빠르게 노화시키거든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쌓이면 문제가 돼요. 매일 소주 한 잔씩만 마셔도 10년 후엔 뇌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5세 최영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역시 가명이에요. 최영호님은 평생 술을 좋아하셨어요.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셨죠.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약속도 까먹으시더라고요. 술을 끊으라고 했더니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의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술자리 대신 따뜻한 차 모임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냐고요.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충분히 즐겁거든요. 최영우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술 대신 보리차를 마시면서 바둑을 두셨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얼굴색도 밝아지셨어요. 지금은 술 생각이 전혀 안 난다고 하세요. 정신적 여유는 뇌 건강의 기본이에요.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1순위 요인이거든요. 호흡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 쉰 5분이 있었나요? 없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눈 감고 깊게 숨 한번 쉬어 보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해도 돼요. 5분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해보셨어요? 정말 효과 좋거든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리터 이상은 꼭 마셔야 해요. 뇌는 70%가 수분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만 마시고 계시진 않으세요? 물이 최고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점심 먹기 전 물 한 잔, 저녁 먹기 전 물 한 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햇볕도 자주 쬐세요. 비타민 D는 뇌 기능 유지에 정말 중요해요. 하루 20분만 산책하면서 햇볕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햇볕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집 안에만 계시면 안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거든요.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요리하기 뭐든 좋아요. 손을 쓰면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요즘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본 게 언제세요? 핸드폰만 만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루에 한 번은 손으로 뭔가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만난 67세 송미경님은 은퇴 후 자수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대요. 손끝에 집중하면서 자수를 놓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작품을 만들어서 주변 분들께 선물도 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함께 정해볼게요.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 기능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바른 습관은 뇌를 다시 깨워줘요. 혈압 관리, 당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 두뇌 자극 활동, 이 6가지가 바로 기억력을 지키는 핵심 축이에요. 어렵지 않죠? 하나씩만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져요. 잘못 관리하면 뇌 기능이 60점 아래로 떨어져서 치매로 이어지지만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바꾸면 75점 이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바꿔요. 생각해보세요. 10년 후 내가 손주 얼굴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요. 오늘부터 꼭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혹은 잠들기 전 감사일기 한 줄 쓰기. 딱 하나만요. 작은 변화가 큰 예방으로 이어져요. 이명자님도, 이정수님도, 박영자님도 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기억력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식단 이야기도 준비했어요.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건강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게 진짜 예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부터 뭘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